이재명 저격수 만나는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지금 키워드에 있는 이재명 저격수라고 하는 인물 얼굴도 나와 있네요. 바로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만찬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김영환 전 의원 하면 이재명 지사하고는 참 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김영환 전 의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랜 기간 민주당에 몸담아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에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요.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했죠. 이 김영환 전 의원은 민주당 시절부터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이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 공격의 칼날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의 큰 그림 만들기를 위한 이 정치적 구상의 하나,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 각을 세우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오늘 만찬 회동에 대해서 이 김영환 전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라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 의원은 이 발언 내용을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야권이 하나로 가야 한다. 꼭 승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 요 며칠째 입에 오르내리는 이재명 지사가 한 바지 발언이요. 이게 사실은 이전에 김영환 전 의원이 먼저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 과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요, 당시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고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요새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다고 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시죠? 김부선 씨의 증언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부선 씨를 속였고 더 나아가 국민을 속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 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018년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스캔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방은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을 했었고요. 이재명 지사 측도 같은 혐의로 김영환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악연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김영환 전 의원 최근에는 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발언이 좀 없어요? 네, 김영환 전 의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말한 바지 한번 내릴까요? 이거를 언급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테스형 어록에서 차용한 건데 이제 이재명 어록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번 선거의 최고의 막말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지를 입고 당장 경찰서를 가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정치인들이여 함부로 바지 벗지 말라. 너희는 언제 국민을 위해 한 번이라도 바지를 벗은 적 있는가라는 안도연의 시 연탄재를 인용하면서요. 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아, 연탄재란 이런 시가도 있었군요. 소 의원님, 이 만남에는 이유 없는 만남은 없잖아요. 특히나 정치인들한테는 더더욱 이유 없는 만남은 없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만찬 상대로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난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 그 만남 자체를 지금 우리도 다루고 있지만 그 만남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환 의원을 왜 만났나? 김영환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자연스럽게 그냥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이 진보 보수 이런 부분에 크게 진영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은 하는 이제 이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은 보수를 넘어서 중도 나아가서 이탈 진보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른바 빅텐트를 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한 이 만남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만남으로서 다시 한번 또 김부선 씨 얘기가 이렇게 회자되고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윤 전 총장으로서는 하나의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갖고 김영환 전 의원과 좀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권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오는 11일 컷오프를 앞두고 한층 이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김은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조 사이다와 신흥 사이다의 대결이 주목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김은미 기자와 한번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원조 사이다와 신흥 사이다. 말이 잘 재밌는데 두 명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원조 사이다는 이재명 지사고요. 신흥 사이다는 박용진 의원을 말합니다. 이 사이다라는 별명이 이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 발언을 잘 하기 때문에 좀 붙여진 건데요. 요즘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사이다들끼리 맞붙었습니다. 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사이다가 원조 사이다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그 모습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정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만일에 민주당 후보로 돼가지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페이스북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신흥 사이다의 원산 폭격의 원조 사이다, 네,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 백신을 맞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같이 한번 이어 들어보실까요? 저는 뭐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 좋다고 해놨더니 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해? 짜장면이 더 맛있어. 이런 느낌이 하나 든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는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마녀 사냥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칭할 때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포용력 보여주다가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동네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본인도 그 점이 좀 우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 있었던 3차 토론회에서 네, 작심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모습도 같이 좀 한번 보실까요? 제 페이스북 글 보시고 제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진짜 내가 글을 썼나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봤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낭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대를 공격하시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 글을 뽑아서 이거 흔들면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곡해서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영화 타짜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그렇죠, 맞아요.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반박에 묻고 더블로 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20년 예산 결국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짜장면과 짬뽕 표현을 드셨는데 제가 여쭤본 건 짜장면 어떻게 만드실 건지를 물어봤지 짬뽕 싫으냐 좋으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 이 내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지적이 좀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저께 기본주택 관련해서 어디 시범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에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하고 계신 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요. 도시공사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예. 보니까 뒤끝이 있네요. 네.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끝이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뒤끝으로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이 김부선 씨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이 여배우 스캔들이랑 관련해서 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뭐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김부선 씨 3년째 우리는 특수관계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신의 SNS에 이재명 씨,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올렸어요. 또 나오는군요. 네, 이 법원이 이 지사의 신체 감정을 신청을 한 건데요. 이 지사 사실 이미 2018년에 이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 이 신체 특정 부위에 뭐 점도 없고 시술한 흔적도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김부선 씨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셀프 검증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혼자 가서 라는-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대선 경선 시작과 동시에 순환의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사이다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 나중에 탄산이 이렇게 팍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원조 사이다도 언젠가 한번 팍 터지지 않을까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